여러분이 아메이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느끼세요? 저는 아메이 안에서 제가 안전하다는 게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내가 20년 동안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호받았구나. 그런데 심지어 아메이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엄청나다는 걸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요. 대부분 사업이라는 건 되게 터프하고 굉장히 막 억척스럽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집도 세지고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 특유의 그런 틀이 있지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의지나 목표의식은 되게 강하지만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엄청 불편하거나 막 이러지 않는 걸로 봐서 아메이 사업은 분명히 사람을 억세게 만들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제가 옛날에도 몇 번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되게 안전한 사업인데 그냥 사업만 안전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세상 풍파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가 좀 자유함도 느껴지고 보호받는 느낌에서 이렇게 뭔가 엄청난 온실 속에 방패막이 있는 온실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라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메이 이전에는 저는 뭐 IMF도 겪고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한 25살, 30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엄청 민감하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하고 보면 부모 밑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나의 방패막이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70년대에 석유파동 사태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나는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석유나 연탄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나는 그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어른이 돼서 겪은 일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IMF라는 심각한 일을 겪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2007년에서 2008년에 터졌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이 여기 영향을 받은 건 2008년, 9년, 10년 줄줄이 이제 줄도산이 났죠. 그리고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 올해 인상이 시작됐고 하반기 들어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으로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한창일 때 2022년 요번에 10월 10월, 11월, 9월 이럴 때 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올랐던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 지금은 1,300원대로 그래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한국 금리도 인상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바이러스 공격,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게 IMF부터 요번에 금리 인상까지 거의 10년 단위로 일이 터진다 보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것도 거의 10년 단위로 문제가 터지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위드 코로나죠. 메르스도 2012년에 시작해서 한 15년 정도까지 계속 메르스에 대한 조심을 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누구는 문제가 터져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문제가 생기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받은 그 이자가 너무 많아서 집을 갑자기 싸게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빚이 더 늘어나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불과 1, 2년 전에 집 샀다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은 무언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변화를 겪죠. 그 변화를 겪는다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작던 크던 우린 변화를 겪어요.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기도 하고요. 뭐 아이를 낳기도 아이가 크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개인적인 변화를 겪는 건 일상생활로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에 한 번씩 시대적인 변화가 나의 개인적인 변화와 확 맞아서 내가 힘들어질 때는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 사회 회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 수 있냐? 아니면 도태되냐?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에 가거나 맛집을 찾아갈 때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죠. 옛날에는 그냥 오래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그랬으나 요즘에 오래된 집은 어떤 집들이에요? 코로나를 버틴 집들이죠. 그래서 코로나를 버틴 집들에 대한 기본 가산점을 주잖아요, 우리가. 결국 생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했느냐, 도태됐느냐가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해요. 무언가 평가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무언가 시작하기도 하고 무언가 끝내기도 하죠. 제가 30대 중반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한 중간에 한 달만 쉬자 그랬을 때 1200만 원의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한 달 생활비 딱 남겨놓고 800 몇십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그 사이에 회사가 옮기기로 한 회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막 조사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그 회사가 그로부터 한 몇 달인가 1년인가 있다가 결국 망했거든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회사를 한 달만 쉬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2달인가 3달인가 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지금은 내가 남편이 30대 중반이니까 어디를 다시 옮긴다는 것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옮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40대, 50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기면 40대 우리 남편이 직장을 옮길 수 있을까? 다른 직장에, 더 좋은 직장에? 힘들죠. 그러면 50대에는 더 좋은 직장은 더 힘들죠. 60대에는 더 힘들죠. 그래서 젊어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교장 선생님을 하던 회사 임원이든 부장님이든 어때요? 관계없이 퇴직하면 경비를 하시거나 요즘엔 택배 많이 하죠. 택배하거나 아니면 배달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20, 30대에 내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졸업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변화에 의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선택할 때는 좀 더 나은 걸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무언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30대 중반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 나이가 내가 50이라면 그 나이가 내가 60이라면 다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밀려났을 때
뭘 새롭게 못하게 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 없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때 갖고 있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뜯어먹고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나의 어려운 상황에 위기 대처의 수단으로 우리는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모으고 자산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나중에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돼서 모으다가만 인생을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자산을 갖고 있으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본질적인 게,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돈인데 돈으로 갖고 있기 너무 위험하니까 보다 안전한 땅이나 건물이나 뭐 주식이나 뭐라도 뭐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30대 중후반에 자산이라는 걸 가져보려니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거 쉽지 않겠다. 저금이라는 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에게 아메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 아메이라는 건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도 이 사업은 되게 안전하겠다 생각한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생필품이었어요. 생필품은 그거예요. 유행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기도 했고, 저 어렸을 때 양장점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컸을 때는 어느 정도 커서는 양품점이, 옛날에 양품점이라 지금 옷가게라 그러죠. 옛날엔 그럴 때 양품점이라 그랬어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물건, 옷을 띄어다 파는 거. 그리고 가끔은 엄마가 옷을 만들 줄 아니까 가끔은 엄마가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재고였었어요. 재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생기는데 사이즈가 또 너무 차이가 나서 안 팔리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그걸 고쳐서 우리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고쳐서 팔기도 하고, 고치지 않고 너무 뭐가 많으면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고가 남는 걸 팔 때 엄마가 그거를 막 반값에 팔거나 물건을 띄워온 값보다 더 싸게 팔기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라도 엄마는 당장 현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생필품은 재고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유행이 있어서 무언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 계속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데, 생필품이니까 생필품의 기준은 뭐예요? 올해 유행이 빨간색이야, 아니면 스커트가 유행이야, 바지가 유행이야, 정장이 유행이야, 허리가 긴 옷이 유행이야, 뭐 파마머리가 유행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생필품은 어때요? 그냥 이 샴푸를 쓰면 머리가 안 빠지면 좋은 거예요. 이 샴푸를 쓰면 두피가 가려움증이 없으면 좋은 거고요. 이 샴푸를 쓰면 두피에 뾰루지가 안 나면 좋은 거고요. 이 샴푸를 쓰면 뭐 두피에 기름기가 안 생기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생필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비누를 쓰니까 얼굴이 안 땡겨. 그리고 이 비누를 쓰면 손이 안 뻑뻑해, 이런 거. 디스랍스라고 주방세제를 쓰면 주부습진이 안 생겨. 그리고 여기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건조증이 좋아져. 그리고 피부가 맑아져. 만약에 이런 생필품이면 다른 걸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심지어 그 생필품을 맨날 연구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데 심지어 그 생필품에 주로 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건강과 미용인 거예요. 이 회사는 건강과 미용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talog에 있는 전 제품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카talog에 있는 전 제품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맥주 같은 거 올리면 매출 터지겠죠. 막 난리 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술을 많이 옛날처럼 못하고 이제 요즘에는 또 술을 더 안 하지만 과거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뭐라 그랬냐면 맥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맥주가 들어오면 나는 그냥 그달 루비인데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 수요가 엄청 많아도 건강과 관련 없는 건 카더락이 절대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에 관련된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두피에 관련된 것도 건강도 관련 있지만 미용도 관련 있죠. 그런데 두피가 건강하면 얼굴 주름도 덜 생기고 두피가 건강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뭐예요? 머릿결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단백질 미스트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그 머릿결을 좋아지게 드라이 할 때 머릿결 손상되지 않게 듀얼 그 케어 그 스프레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미용에 관련된 거 얼굴에 주름이 덜 생기는 거 얼굴에 여기 나이가 들면 여기 사각 이렇게 얼굴이 축 늘어지면 사각이 되죠. 그런 것도 잡아주는 그 3D V업 패치가 있다든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V업 패치를 한 날 그 다음날 이렇게 로션이나 스킨이나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엄청 탱탱탱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하면 뭔가 이렇게 쳐내는 느낌이 드니까 피부 탄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강의하기 전날이나 제가 특별한 날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집중적으로 한 달에 내가 이번 한 달은 진짜 이걸 좀 많이 해본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게 이틀에 한 번 하는 거였거든요. 이틀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15개 쓰는 거잖아요. 3박스예요. 근데 결국 그 달에 2박스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쓴다 그래도 2박스 정도 쓰는데 그렇게 쓴 달 제가 피부가 엄청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이 전체가 나의 건강과 미용을 위한 제품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회적 변화에 결국 사람들이 계속 어때요? 아프면 건강 찾죠. 그리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 다 미용에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건강과 미용 이 두 파트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선호를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필품인데 그 생필품이 모두 건강과 미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시장이 엄청난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그런데 생필품이고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다 반품해줘요. 근데 문제가 없어. 그냥 기분이 나빠. 만약에 제가 이 빨간 펜을 샀는데 이게 아메이 제품이라고 생각해봐요. 빨간 펜을 살 때 내가 빨간 건지 모르고 샀겠어요? 알고 샀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스프레이를 알고 샀는데 해보니까 너무 매워. 그래도 반품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간 펜을 샀는데 쓰다 보니 얘는 빨강이어도 되는데 내가 빨간 펜을 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밖에는 얘는 빨강하고 어울리게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든지 바꿔주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 오메가3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몇 분에게 쭉 보내드렸거든요. 오메가3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랬더니 한 분이 답이 왔어요. 이렇게 진공 상태로 진공 상태로 산화되지 않게 제조 과정에 철저하게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는 이렇게 통에 담아 놓고 먹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거예요.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서 제조 과정 중에도 혹시 원료에 손상이 올까? 그래서 다 그거를 제조 과정도 관리하는. 그래서 화장품 공장에 가면 화장품이 이렇게 원료가 섞이고 배합이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절대 사람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료가 배합돼서 원료가 이동되는 관은 위에 있어요. 위에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 공정에 가갖고 또 섞이고 또 그 다음 공정 가서 섞이고 그 마지막에 배합된 게 통에 담기는 것까지 일체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는 공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 공장이 언제적 공장이냐면 20년 전 공장, 20년 전에 이미 그랬던 거예요. 제가 2003년에 갔었으니까 그렇게 품질 관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아메이 제품을 꼭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용기가 똑같아 보여도 안에 제품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품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배가 공정해서 내가 막 신경 쓰고 이거는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품이 유통되면 아메이는 딱 이렇게 매출에 대한 35%를 딱 띄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한 만큼 나누어지도록 수익 구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 시스템을 저는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너무 생소해서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수입이 넘어가면 뇌가 이렇게 쫙 문을 닫아요. 저 돈은 남의 돈 그렇게 닫으면서 이게 그냥 50만 원만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저 50만 원 이후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저 돈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알아봐줘라. 그랬더니 남편이 알아봐 줬어요. 알아봐 주더니 완벽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머리 써서 다른 사람 돈을 가져왔으면 하는 시점에는 철저하게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서 내가 남의 돈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내가 온전히 광고하고 광고한 사람이 잘 쓰게 도와주는 걸로 돈을 받는 거라 굉장히 공정한 분배라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우리 남편이 수익 구조 알아본 다음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메이를 해도 김두남 씨는 아메이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선비 같은 데도 있고 좀 사람이 되게 냉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만나가면서 돈 버는 일은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람 만나가면서 돈 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가 너무 정확하니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말을 딱 듣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이 없었던 게 아메이 하기 전에 제가 이런저런 돈을 벌 생각으로 임대료 받을 생각으로 상가를 한번 사볼까? 그리고 내가 주식도 해볼까?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남편이 거절하는 이유가 주식은 남편이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가족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차명 계좌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은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전 못했고 제가 임대료나 이런 걸 받는 거 상가 살까 그랬더니 그건 어려운 사람들이 버는 돈으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거는 썩 좋은 수입이 아니다. 그리고 이자도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거 이런 거는 세상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정직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이 수익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공정해.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잔머리 굴릴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차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분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지금도 있어요. 22년 동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 음원도 있잖아요.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펀드 매니저였고 경제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나 그 리스크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주식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높아야 리턴도 수익도 큰 거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보고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면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다. 그냥 그만두는 게 리스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왜 아메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을까 생각했더니 모든 리스크를 아메이가 다 해결해줘요. 재고? 저는 재고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택배로 다 해주니까 우리 집에 재고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가 재고 갖고 있죠. 아메이는 제품을 한 번에 만약에 더블 X를 갖고 오면 미국에서 갖고 오면 더블 X를 500개만 갖고 오겠어요? 몇만 개, 몇십만 개 갖고 오겠죠. 그게 다 유통될 때 되는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제품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 주기의 계산이 약간 잘못되면 일시품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들어오면 물건이 다시 유통되고. 그래서 아메이 차원에서도 계획 생산, 계획 유통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다른 회사들처럼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용자들이 물건을 쓰기 때문에 수요에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죠. 그런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다 아메이가 갖고 있고, 부산에 어마어마한 물류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물류창고가 어디로 가요? 아시아 허브 물류창고가 부산에 있어요. 일본으로 가고 부산으로 일단 도착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아메이가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것도 아메이가 다 해주죠. 그리고 시장 분석도 아메이가 다 해주죠. 앞으로 생필품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도 아메이가 다 해주죠. 그러니까 리스크나 시장 예측은 잘못했어요? 제품이 안 팔렸어요? 그것도 아메이가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인 거예요. 아메이 사업 안에 있으면 모든 리스크를 아메이가 다 해결해주고 아메이가 다 막아주고, 그리고 아메이는 계속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잘 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광고를 잘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주고, 그리고 건강과 미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주죠. 생각해 보세요. 수명이 짧을 때는 노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미용보다. 왜냐하면 60대 중반부터 70대 대부분 죽으니까 많이 늙은 것보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건강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90,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데 건강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미용이죠. 이런 것도 아메이가 다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내가 지을 필요도 없고 시장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아메이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런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럼 그 제품을 열심히 내가 써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만났다는 게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나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이 사업에서는 해결되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제품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WX를 썼어요. 왜냐면 아메이 제품의 대표 명사가 WX니까. 그런데 22년 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WX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WX죠. 그런데 그동안 WX가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어서 계속 성분이 추가됐어요. 추가되고 함량도 늘어나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22년에는 22년이랬는데 2000년에는 22년 전 2000년에는 비타민 미네랄만 있고 농축물이 없었어요. 농축물이 없어서 WX를 비타민 하나알, 미네랄 하나알 하루 3번 먹었어요. 왜? 수용성 비타민이 몸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3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WX를 3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농축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농축물이 따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농축물이 뭔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수용성 비타민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X 한 알, 미네랄 2알. 미네랄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2알, 알은 작고 2알 먹는 거. 그래서 더블 X 한 알, 미네랄 2알 이렇게 먹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농축물 연구가 계속되면서 어때요? 비타민 미네랄의 용량이 똑같이 10일 때 농축물이 있는 건 15의 기능을 하고 농축물이 없는 건 7의 기능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축물을 점점 늘리죠. 그래서 아예 농축물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타민도 알, 미네랄, 농축물도 알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2번 먹게 하면서 용량은 더 늘어나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미네랄 함량이 늘어나고 미네랄 종류가 늘어나고 처음에는 크롬, 셀레늄, 그 몰리브덴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게 되게 계속 추가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비타민 K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가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가되면서 계속 성장해요. 그럼 난 어때요? 처음에 더블 X를 공부할 때 비타민 A 공부했고 비타민 B 공부했고 비타민 C 공부했고 미네랄, 칼슘, 철분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블 X가 업그레이드 될 때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나의 실력이 아메를 시작하는 41살 때 그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헉 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20일 지나면 2023년에 64시 되더라고요. 헉 했어요. 그런데 저의 지식과 능력은 어때요? 41살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25살, 30살, 35살, 40살인 신규 사업자보다 제 능력이 훨씬 큰 거죠. 왜? 누적되니까. 제 실력이 계속 누적됐어요. 계속 누적돼서 제 실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먹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70에도 아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아메이 사업을 제가 꾸준히 하는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는 동안 제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메이가 나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바꿔줘요. 아까 철저하게 품질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철저하게 품질 관리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만족보증제를 실시해서 다 물건을 반품해줘요. 3개월 안에 물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안 좋으면 바꿔주고 쓰다가 안 좋으면 바꿔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재고도 별로 없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얼른 바꿔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이 대체로 바꾸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세제보다 보조식품이 많아요. 더블 X 샀다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당시 더블 X가 69,300원이었으니까 69,300원에 맞게 제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 퍼스널 케어라든지 홈케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면서 뭐 7만 원, 7만 5천 원 되잖아요. 그러면 5천 원, 6천 원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더 내요. 그럼 물건이 이만큼 오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처음에 더블 X는 뭐가 좋은지 모르고 제가 설명하니까 그냥 아메 한 대니까 팔아줬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오는데 다 자기가 아는 제품들이잖아요. 샴푸, 비누, 치약, 뭐 그리고 배터리, 옛날 배터리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걸 주니까 와 너무 좋았었으니까 어때?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뭐가 하나 좋은 거예요. 야 요번에 바꾼 제품 중에 치약은 진짜 좋더라. 요번에 바꾼 제품 중에 그 배터리가 진짜 딴 때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제품 잘 쓸 거 아니에요? 잘 쓰게 도와주다 보면 6개월, 7개월, 1년에 다시 더블 X를 먹었을 때 더블 X가 너무 좋다 그러는 걸 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만족보증제를 활용해서 저는 더 많이 사업을 펼쳤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공정한 그 수익 분배.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실력도 계속 커지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제품을 보여주는 능력이 커져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요. 만족보증제를 활용해서 내 제품이 계속 언제든지 반품이 되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편하게 쓰잖아요.
그 소비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익 분배가 정확하게 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수입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는 이게 자기한테 손해날 거 없다고 시작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고 수익 구조를 공부하다 보니 스폰서가 나한테 이만큼 가져가네? 그러면 내가 스폰서한테 이만큼을 주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래 하기 힘들겠죠.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근데 하면 할수록 스폰서는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스폰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사업을 해서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난 열심히 하는 것. 안 하면 나만 손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공정한 수익 분배는 사업자 간의 신뢰성이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는 게 저는 아메이 수익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점점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요.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다음 반품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반품하는지 아니까 제가 그 시점을 더 정확하게 관리해주면서 반품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매출이 엄청 큰데 반품률은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1%가 안 돼요. 0.1%가 안 되고 0.8%?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신뢰가 높은 사업이라는 거지, 다른 일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사업을 계속 22년 동안 나온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수록 사업이 신뢰성이 높아지면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회사가 나의 리스크를 책임져주고 제품을 계속 연구해주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필품을 계속 만들어주는 회사라면 그냥 한번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는지 돈이 왜 되는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알고 싶어지잖아요. 알아보고 나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아보고 나서 아님 말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뉴트릴라이트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체중이 70kg가 넘었었고요. 근데 계속 살이 찌는데 왜 살이 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단 거, 막 기름 많이 있는, 버터 많이 넣고 만든 버터 쿠키 이런 거, 케이크 이런 게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소화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심장 쇼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남들에게 뭘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만이라도 너무나 써야 되고 나만이라도 잘 써야 되고 나는 꼭 필요한 제품. 이것저것 영양제를 30대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내가 먹고 유일하게 위경련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 뉴트릴라이트.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뉴트릴라이트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랐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양제 얘기하면 아우 밥 잘 먹으면 돼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느 집을 뒤져도 오메가3 하나 없는 집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2000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커진다는 게 결국 환경이잖아요. 성장이잖아요. 성장인데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커지죠. 그중에 어떤 시장에 커지면서 안정화돼요?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 결국 사람들이 뭘 찾아요? 뭐가 제일 좋아? 이걸 찾아요. 뭐가 제일 좋아? 뉴트릴라이트. 요번에 카talog 나왔죠? 보라색 표지를 되게 예쁜 카talog 나왔는데 거기에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에 뭐가 있어요? 월드 넘버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카탈og에 월드 넘버원을 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세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영국 알러지 협회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누군가에서 광고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광고료나 이런 게 후원금이 안 먹히는 회사, 안 먹히는 법인이라고 협회예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 제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티스트리. 제가 아티스트리 22년 썼어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되게 나름대로 비싼 화장품을 썼어요. 왜냐하면 식물성 화장품이어야지 제 얼굴에 뾰루지가 안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 제품들이 다 순식물성이 아닌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랑콤을 발라도 뭐 시세이도를 발라도 뭘 발라도 다 뭐가 나는데 시슬리하고 뭐지 제가 옛날에 썼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제품만 뾰루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시슬리는 그 옛날에도 크림 하나가 5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못 썼어요. 그것까지 너무 못 쓰고 크림 하나 30만 원, 그리고 에센스 하나 12만 원짜리 제품을 제가 썼죠. 그런데 아티스트를 딱 여니까 26,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 그런데 그걸 바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와, 나 이런 하루 한 번 딱 발랐는데 그런 피부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티스트를 쓰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뾰루지 없는 얼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41까지 뾰루지 갖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시장을 만들기가 쉽고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두렵지 않고 계속 제품이 좋으니까 아티스트라는 제품이 계속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그냥 바르면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 탱글탱글해지는 제품이니까 결국 제품이 계속 좋은 제품으로 성장한다는 건 나의 시장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시장이 더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메이 제품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제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메이 제품이어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홈테크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AI 반도체 칩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삑삑삑 울리면 그 삑삑삑 울리는 게 뭐의 기준이냐면 얼마나 청정기를 오래 켰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꺼요. 그러니까 플러그를 빼면 얘가 멈춰요. 멈추는데 한 달, 2달 멈추면 다시 얘가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플러그를 뺐다가 꽂고 그러면 필터를 계속 오래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센서가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제 플러그를 빼놔도 자기 인식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정수기도 똑같아요. 정수기도 옛날에는 필터랑 자외선 필터랑 활성탄 필터가 분리돼 있었어요. 분리돼 있어서 따로따로 구입해서 따로따로 갈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갈 때 따로따로 가는데 안에는 자외선 램프가 계속 켜 있으니까 플러그를 꼽으면 그 안에 스위치가 없으니까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불이 들어와서 자외선 램프 안에 있던 물은 뜨뜻해지는 거죠. 뜨뜻해지면서 우리가 물을 고여있다. 우리가 정수기 계속 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쉬었다가 정수기 물 틀면 드듯. 밤새 8시간, 10시간 밤새 정수기 물을 안 틀었다가 물을 뽑잖아요. 뜨끈뜨끈. 그래갖고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아침 모닝커피를 타서 마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런 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컴플레인이 계속 되니까 아미도 계속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온오프 스위치 없이 구리선, 전기선 들어가지 않고 전기선이 들어가는데 거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식할 수도 있고 수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외선 램프로 불을 넣을 수 있을까? 일반 정수기는 그런 게 없는 게 왜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램프가 없어서 그래요. 램프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램프가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램프를 켰다 껐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연구한 게 물이 들어가면 물이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켜져요.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꺼져요. 이런 인스턴트 온 방식.
무선 충전, 무선 전원 방식을 만든 거예요. 개발했는데 이게 아메에서 최초로 연구한 거 아세요? 요즘에 무선 충전기 아시죠? 무선 충전기, 그거 무선 다리미 뭐 이런 거 기술의 시작이 아메이예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가 진짜 사회적 기업인 게 그걸 만들었으면 뭐 엄청 뭐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로열티를 받고 그걸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그냥 오픈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특화가 안 붙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아메이 회사가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회사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건 사회에서 필요한 거다 싶으면 오픈.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도 농장의 모든 기술은 오픈이잖아요. 그들이 못 따라할 뿐이지. 그리고 퍼스널 케어 제품. 우리 그 머리 감고 몸 닦고 이런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빨 닦고 이런 거는 퍼스널 케어로 들어가요. 그런 것도 계속 연구해서 좋아지는 치약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성분이 옛날에는 진흙에서 추출한 동글동글동글한 연마제였었어요. 그래서 걔가 우리 잇몸을 기스내지 않고 닦아준다. 근데 그런 게 다 특허가 기간이 있어요.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진흙에서 추출했던 연마제는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죠. 다른 걸로 바뀌고 그 이빨을 닦아낸 다음에 코팅을 잘해서 잇몸이나 이빨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치약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돈이 더 비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제품값을 그렇게 성분이 좀 바뀐다고 금방 비싸지지 않고 진짜 많이 바뀌었을 때 비싸져요. 아니면 이번처럼 정말 시중의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안 난다. 그렇게 될 때 한 번씩 바꾸죠. 그리고 홈케어 제품이 제일 변화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제품이에요. 통 안에서는 변화를 해요. 디스드랍스 통 안에서는 변화하지만 디스드랍스 통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제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직도 미국 아메이 연구소에는 평생 40년 동안 디스드랍스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잘 닦이게,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금방 닦이게 이걸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5가지 제품들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탄탄하게. 그래서 이 제품 바뀌지 않아요. 기초 영양이 있는 XX, 오메가3, 프로틴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안에 성분은 더 좋아지고 더 개발되지만 뼈대는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런 발전하는 기둥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아메이가 이런 제품으로 시장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시장을 더 키워야죠. 왜냐하면 이 뉴트릴라이트 아티스트리 홈테크 퍼스널 케어 홈케어 그리고 원포원 제품으로 한국 아메이에서 나오는 카탈로그에는 제품으로 한국의 현재 시장이 250조가 넘어요. 한 3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가 1조잖아요. 그래서 배수정 사장님이 오셔서 2조 시장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런 걸 연구하죠. 엠바이 뉴트릴라이트. 엠바이 뉴트릴라이트는 뭐예요? 뉴트릴라이트는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건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뉴트릴라이트 참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엠바이로 아메이를 만나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엠바이 뉴트릴라이트여서 이거는 좀 젊은 세대 그리고 아직은 보조식품을 안 먹으면 사람 혹은 저처럼 보조식품을 먹는 사람은 기본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저에게 엠바이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가끔 눈 영양제 같은 거 그 왕구미잖아요. 그냥 그런 걸 한 번씩 사서 하루에 한 2알 뭐 그런 식으로 먹고 운전할 때 먹고 그렇게 그리고 테아닌샷 콜라겐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그냥 하루에 2병씩 먹어요. 그러면 그거 2병 먹은 다음 날은 진짜 얼굴이 탱탱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엠바이 뉴트릴라이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위에서 간으로예요. 위에서 간으로 얘는
술 마신 날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정말로 속이 편해요. 속이 좀 더부룩하고 피곤하다 그럴 때 먹어도 그게 금방 이렇게 속이 좀 뚫리는 것 같고 트름 나오면서 몸이 좀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간으로 그 듀얼 케어 좋아해요. 그리고 영천공장이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그 빠른 변화에 대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뉴트릴라이트는 기초 영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뭐 오메가3 그리고 관절에 안 좋은 거 이러는데 우리가 몸을 위해서 그렇게만 먹지 않는다고 점점점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다양한 분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는데 나는 특별히 젊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불면증이 심해져. 그럼 불면증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찾을 때 내 몸에 좋은 거를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불면증 그러면 수면제를 찾잖아요. 수면제보다 좋은 거. 그런데 약효가 있는 허브 성분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영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뉴트리지오믹스라고 경북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아메이가 찾아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연구하는 허브랑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원료랑 해가지고 우리 이런 특별한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제품으로 들어오려면 치각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미 시장에 만연한 다음에나 시장이 열리니까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원료로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영천공장에서 불면증에 대한 게 나와서 이번에 카탈로그에 나왔죠. 수면을 좋아지 깊은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빨라질수록 거기에 발빠르게 대체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메이가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만약에 세상이 빨리 변해도 내가 이걸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통만 한다 그래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으면 뭐예요? 영업사원들이 오는 거 해야 돼. 약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약사나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이 오는 걸 하니까 어때요? 영업사원들 마진 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 그 부담 다 누가 져요? 약사가 져요? 의사가 져요? 아니 소비자가 지죠. 그래야 약사와 의사와 영업사원이 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아메이가 해주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거를 저는 기대해요. 엑세스 에너지도 미국에서 그렇게 생겼어요. 아메이가 본 제품이 있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신 어떤 굉장히 높은 하이핀이 엑세스 에너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몸에 나쁘지 않고 몸에 좋고 사람들이 너무 막 뭘 마시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름도 모르겠어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에너지 음료들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거를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넣고 XS 에너지 음료를 만들어서 아메에 납품을 한 거죠. 엠바이처럼. 그렇게 해서 XS 에너지가 미국 라인에 들어갔고 거기서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드디어 XS 에너지가 WX보다 매출이 넘어간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XS 에너지를 받아온 거죠. 한국은 미국만큼 그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런지 미국만큼 많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애용자가 생기고 우리도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엑세스 에너지를 먹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거나 운전을 오래 하거나 이럴 때 엑세스 에너지를 먹어요. 사놓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이것도 아티스트리는 그 메인 스킨케어는 유행이 별로 없지만 이 유행이 민감한 게 전부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빠르게 6개월 단위로 좀 빨리빨리 순환되게 만들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만들어 나온 제품 라인이고요. 스캘프 뉴트리션은 퍼스널 케어 헤어라인 중에 탈모에 집중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 스캘프 뉴트리션 라인을 쓰면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져요. 제가 완전히 생머리거든요. 여러분 60 넘어서 이렇게 완전히 생머리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생머리를 이렇게 드라이한다고 컬이 잡히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드라이한 컬이
시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건 더 어렵죠. 그 어려운 세 가지를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머리에 그 컬을 넣고 얘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단백질 미스트.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지는 건 이거 듀얼 케어. 단백질 미스크하면 머릿결도 좋아지게 하지만 드라이해도 이게 뭐 머리를 손상시키지 않게 도와주는 거. 저는 제 주변엔 이렇게 제품이 늘 있어요.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뿌려요. 뭐 주말 때 못 뿌리지만 제가 뭐 카다록 스티커 붙이다가 뿌리거나 뭐 책 읽다가 뿌리거나 뭐 그러면서 제 머리가 엄청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탈모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웰리스 제품들 라이더 20% 라이더 다음 달에 또 또 라이더 프로모션 하죠. 이벤트. 그 이번에 이벤트에 뭐 주는 게 많더라고요. 라이더가 있으시면 이런 데 참여하시면 돼요. 그럼 선물도 많이 줘요.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라이더를 제가 이 미션이 있어서 선물 주는 미션이 있어서 라이더를 열심히 한다는 확실히 살이 빠져요. 저거 최소한 1kg는 빠져요. 좀 많이 빠진다는 2kg도 빠졌고요. 근데 라이더 미션 없으면 저도 잘 안 해요. 게을른지라. 그럼 확실히 1kg 정도는 쪄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더를 하면 살도 빠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걷는데 힘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의 영원한 사랑의 아이템 원포원 뭐 즉석국 이거는 계속 아이템이 바뀌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계속 들어가고 또 사람들한테 반응이 없으면 계속 빠지고 반품이 많아져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너무 잘 쓰는데 빠진다 그런 건 반품이 많거나 제품 품질 유지가 힘든 것들, 그런 능력이 잘 안 되는 회사들은 빠지는 건데, 이 원포원에서도 스테디셀러 제품들 있죠. 휴지, 그리고 즉석국, 그리고 커피, 또 뭐 차, 녹차, 그리고 또 소금, 미역, 김 이런 스테디셀러 제품들 있죠. 라면 이런 거는 진짜 좋은 제품들이에요. 다 넌지에머 제품이고요. 이런 걸로 아메이가 저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내가 유통을 하는데 그럼 나는 수입이 어디서 생긴 여기서 생겨요. 우리는 생산, 광고, 유통에서 유통을 거쳐서 소비하는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광고 유통에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내가 광고 유통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게를 열거나 내가 모델을 하거나 팔러 다니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가 돈이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에서 광고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비할 때 만약에 광고 유통이 나한테 돈이 되는 유통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35%를 적립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해준 금액이에요. 35%.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맞아. 클라란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그 채팅을 못 봤네. 클라란스, 제가 쓰던 화장품이 클라란스예요. 그런데 누구나 지불하는 광고 유통비. 여긴 여러분이 어디서 물건을 쓰 이 돈을 지불하고 사요. 내가 아무리 싼 인터넷에서 사도 사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내가 5,000원짜리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가격은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고 유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누구나 지불하는 광고 유통 비용을 왜 나는 못 벌어요? 나도 벌 수 있지. 옛날처럼 가게를 열어야 되는 거면 나도 못 벌죠. 그런데 가게를 열지 않고 그냥 벌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죠. 유통사업. 여러분 돈을 벌어야지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무슨 가게를 해볼까? 화장품 가게 해볼까? 빵 가게를 해볼까? 요즘에 커피숍을 해볼까? 이거 하잖아요. 근데 꼭 가게를 갖지 않고 해봐도 할 수 있다면 이걸 먼저 해봐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무언가 투자금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면 뭐 돈을 들고 가게를 연다거나 그래야 된다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재고도 아메이가 다 해주고 택배도 다 해주고 주문 채널도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 AP도 운영해주고
나는 얘기만 하면 돼. 그럼 한 번쯤 해봐야 되죠. 그러면 아까처럼 진짜 그렇게 남한테 얘기해도 돼? 그만큼 좋은 제품이야?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통에 자신 없고 광고에도 자신이 없지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그리고 처음에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때? 내가 잘 쓰면 되지. 잘 쓰고 나부터 좋아지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었고요. 나부터 좋아지면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그때 알려주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좋아지니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만나는 친구한테 어쩌다 한 번씩 나 요번에 어디서 김 샀는데 그 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 김 먹어볼까? 그러면서 나 너 주문할 때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2명인가 3명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2명인가 3명이 그 다음에 3박스 주문해, 5박스 주문해, 뭐 이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김을 한 번 주문할 때 20박스, 30박스 주문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문해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 갖다 주죠. 막, 너 5박스, 너 10박스, 너 6박스 막 갖다 주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광고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많이 모르는데 내가 한 사람 광고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냥 제가 김으로 광고할 때는 몰랐는데 아메이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광고였구나. 내가 늘 하는 거 빵집 어디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 맛집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영화 어떤 영화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드라마 뭐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만약에 내가 진짜 재밌으면 뭐라 그래요? 꼭 봐 막 그러잖아요. 그거 꼭 봐. 그건 봐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거를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가 물건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꼭 써 이 소리를 못하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좋은 제품으로 같이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20만이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20만이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얘기한 이 1, 2, 3번도 20만이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럼 그런 시점이 오면 여러분이 6% 정도 되는 보너스를 받거든요. 그럼 한 4, 5만 원?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안 하면 또 그 돈은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안 하면 들어오지 않는 돈이에요. 그럼 할만하죠. 그런데 내가 3명에게 광고하는 것과 똑같이 이 3명도 광고한다니까요. 제가 김을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5개 주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3명이 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정말 좋아야 돼요. 좋아야 광고가 일어나요. 어저께도 저한테 그런 톡이 왔어요. 사장님, 결국은 제품 감동이 시작돼야 소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비즈니스는 제품 감동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톡이 왔어요. 맞습니다. 그분이 리플렉스 3대를 주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플렉스 3대가 주문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리플렉스 세대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그냥 12%잖아요. 그냥 12%인데 자기 원래 쓰던 거 있으니까 좀 더 하면 1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겠네. 이게 매달이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명 광고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 보세요. 내가 3명 광고하는 시간도 3개월에서 6개월. 1, 2, 3이 3명한테 광고하는 시간도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그 초록색 1, 2, 3이 빨간색 1, 2, 3을 광고하는 것도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나로부터 40명이 되는 데는 3개월, 9개월에서 1년 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40명 정도가 되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이 들어가요. 40에서 잘 파는 분, 전달을 잘하는 분은
200만 원도 들어가요. 150만 원도 들어가요. 그거는 나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평균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냥 내가 아메일좀 해볼까 하는 거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로 만약에 이 정도가 1년 반 만에 만들어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의 수입이 100만 원에서 150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투자분이 없이 진짜 나 하나 말하는 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말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배워져요. 그러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저절로 뭐가 생겨요? 점수가 늘어나죠. 20만 점이면 3%, 60만 점 6%, 120만 점이면 9%, 240만 점이면 12% 이렇게 늘어나요. 400만 점, 680만 점, 1000만 점 하면 21%. 이게 1차 보너스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00만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21%가 돼서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다시 4, 5, 6번 4, 5, 6번 세 줄만 더 생기면 1000만이 훨씬 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개한 아까 얘기한 그 3명이 또 1000만이 넘으면 여러분도 1000만이 넘어서 200에서 250만 원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의 파트너가 1000만이 넘어서 이게 1000만이 넘어서 플래티늄이란 핀이 된다면 1000만을 한 번 하면 SP, 1000만을 3번 하면 GP, 1000만을 6번 하면 플래티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광고한 1, 2, 3번 3명이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이 6천에서 9천, 그리고 에메랄드 되면 보너스가 920이 들어오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1150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한 번 더 해. 그러면 똑같이 920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세미나를 가고 리더십 세미나를 가죠. 1년에 2번 여행 가요. 에메랄드 세미나는 에메랄드 되는 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 5, 6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4, 5, 6번이 또 1000만을 해서 1000만이 6그룹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이 1억에서 1억 6천. 다이아몬드 가면 1440이 나와요. 다음에 또 나와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파운더스가 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뭐예요? 플래티늄은 6번,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2번. 그래서 173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리더십 세미나를 가고 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을 가. 다이아몬드 이상만 가는 여행이죠. 이번엔 크로아티아를 가고 내년에는 시드니로 가요. 이번에는 리더십 세미나를 치앙마이로 가서 2월 한 20일인가 2월 셋째 주쯤에 우리가 치앙마이를 가거든요. 리더십 세미나는 전부 가족여행이에요. 애들 데려갈 수 있고요. 조카도 데려갈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야 여자친구한테 혼인신고 먼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내년에 그러면 혼인신고 먼저 하고 치앙마이 같이 갈래 했더니 자기가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러면 조카 데려가자 해서 이번에 아들하고 조카를 같이 데려가요. 치앙마이를.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리더십 세미나가 삿포로죠. 그런데 여러분이 후원했던 사람들이 1000만을 6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1000만을 12번 하는 사람들 되면 완전히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냥 1000만을 넘지 않아도 1000, 1500, 1600 안 해도 돼. 1000만을 계속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격 점수라는 게 있어요. 파운더스 PT가 되면 1점, 에메랄드가 되면 1.5점, 다이아몬드가 되면 3점. 이 점수를 누구한테 주냐? 스폰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다이아몬드였잖아요. 여러분이 후원한 6명의 PT가 파운더스 PT가 되고 그 파트너들이 4명만 파운더스 PT가 돼도 10점이잖아요. 그러면 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EDC는 16점, 더블 25점 이렇게 수석 이상부터는 점수로 가요. 핀을. 그래서 수석 이상부터는 뭘 해야 돼요? 파트너를 전부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후원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후원했던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트너들이 전부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이아몬드 3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 6, 18, 18점이니까 파운더스 EDC가 되는 거예요. 수입은 아까 수석보다 좀 많은 3억 5천에서 4억 5천 이 정도로 확 늘어나요. 이 정도가 되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만, 대박이죠. 한 사람만 파운더스 PT가 더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6그룹 나오면 누군가 파운더스 PT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파운더스 EDC면 연봉이 한 4억, 3억 5천?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 그럴까?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더 생겼는데 파운더스 PT. 근데 더블이 되잖아요. 그럼 4억에서 5억이 돼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더블은 8레그예요. 2레그 더 늘어났어요. 한 사람 더 늘어나고 2레그의 다이아몬드가 더 늘어났어요. 8레그. 그래서 더블이 됐고 트리플은 43점. 그러면서 10레그예요. 그래서 2레그 더 늘어나야 돼. 2레그 더 늘어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더 늘어나면 트리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수석이상부터는 파트너를 해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더블이나 트리플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열심히 물건 파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열심히 물건을 파는 것 같은 그 시점에 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잘 조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품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은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일을 많이 배워두시면 결국 나중에 누군가를 훌륭하게 후원해 내시는 후원자가 되시는 거고 비로소 스폰서라는 이름을 명칭을 얻을 만큼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를 오늘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걱정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과 위너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결국 뭐예요? 평범한 사람은 매일 걱정해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이번 주말에 가족하고 뭐 하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내일 아침 뭐 해 먹지? 우리 아이가 오늘 코 찍찍하고 갔는데 오늘 감기 안 걸릴래나? 오늘 물을 안 싸가지고 갔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늘 눈 오는데 운전은 걱정을 하고 진행하는 거죠. 일상의 걱정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가 오늘 아침에 코를 좀 찍찍하고 갔는데 학교는 이미 갔으니 학교 갔다 오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오늘 오후엔 소화제를 먹이고 비타민C를 좀 먹인 다음에 재워야 되겠다.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가 아니고 요즘에 날씨가 추우고 그런 소화가 잘 안 되니 따뜻한 곰탕을 좀 끓여볼까? 뭐 끓일 시간이 안 되면 사면 되잖아요. 저도 요즘엔 선짓국을 김두남 씨를 좀 먹이고 싶은데 제 선짓국 끓일 자신이 없으니까 선짓국집을 제가 알고 있는 조미료 안 들어가는 선짓국집을 찾아서 선짓국을 사다가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나는 늙으면 어떻게 살지? 그럼 늙으면 어떻게 살 방법을 알려주면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위너의 차이는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걱정을 하시고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실 거예요? 어디에 먹이를 주고 사실 거예요? 지금이 내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어요. 내 나이가 70인데 앞으로 30년 더 사실 수 있고요. 지금 내 나이 50인데 60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아까 헉 하는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앞으로 50년 더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5년 더 살지 몰라요. 5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저는 이미 한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먹이를 주고 여러분이 어떤 감정에 먹이를 줄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 있는 행동에
먹이를 주는 위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